22세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의 거함.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7세 때부터 천부적 재능을 온 국민에게 알렸고 발렌시아라는 유소년 아카데미 최고 구단에서의 1군 데뷔에 이어 스페인 라리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22세 나이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함에 당당히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에서 PSG로 큰 기대를 받으며 이적했습니다. 마요르카와 달리 슈퍼스타가 즐비한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등 공격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등 여러 국제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엔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리그 중반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이강인을 향해 폭풍 칭찬을 쏟은 바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강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오른쪽, 왼쪽을 모두 소화한다. 가짜 9번으로도 뛴 적 있고 공격 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톱 레벨이고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메스와의 17라운드에서 도움을 올리며 PSG의 3대1 승리를 이끌 자 엔리케 감독은 그에게 결정적인 패스란 너무 자연스러운 패스처럼 쉬운 일이다라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 팀의 다재다능함을 좋아한다. 왼쪽 미드필더로 시작한 이강인은 자연스러운 자리였음에도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상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교체 없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난 선수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며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PSG는 이강인 영입 효과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이강인이 PSG 최고의 인기 선수 중 하나로 거듭나면서 PSG에게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난 4월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킬리안 음바페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유니폼은 PSG 선수 중 음바페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오렌 자이르 에메다. 온라인 판매 순위는 이강인이 음바페를 제치고 당당히 1위였습니다. 매체는 지난 여름 레알 마요르카에서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현재 팀에서 실력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고 떨어진 유니폼 매출을 이강인이 채워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 사무국은 시즌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려진 슈퍼스타 이강인이라는 제하로 이강인이 PSG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 한국인의 이름이 더 눈에 띄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파르크 대 프랭스 PSG 홍구장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에게 그야말로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합류한 22세 미드필더는 음바페보다 더 많이 유니폼을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PSG는 아시아에서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지만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 신의 브래들리 바르콜라에 밀려 UCL 준결승전,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등 큰 경기에서 선발 제외되며 완벽한 주전을 꿰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에 좀 더 날아오를 준비가 된 이강인입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두 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1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주전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G는 27일 독일 민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민헨과의 챔스 페이즈 5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PSG는 전체 25위까지 추락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흉은 우스망 덴벨레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으로 공략하기 위해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특히 덴벨레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몇 차례 PSG가 득점 기회를 덴벨레에게 제공했지만 그때마다 덴벨레는 늦은 판단과 아쉬운 슈팅으로 찬스를 허비했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는 후반 11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한 불필요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0으로 끝난 승부였기에 최소한 덴벨레가 퇴장이라도 당하지 않았다면 PSG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덴벨레의 저조한 경기력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UCL만 나서면 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CL 4경기에 선발로 출장했지만 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난사 기질도 심각합니다.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골이었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PSG가 UCL 5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 득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맨인 덴벨레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덴벨레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과 스피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덴벨레만의 장점을 통해서 PSG가 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UCL 리그 페이지는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잘츠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순위가 PSG보다도 낮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는 팀들이지만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악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덴벨레를 빼고 무조건 이강인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이번 바이에른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된 이강인이 공격을 제일 잘 풀어줬습니다. 이강인을 굳이 안 넣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덴벨레와 대도적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엘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 체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습니다.